여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들만 추천권을 가지는 거는 누가 봐도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검사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 자신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하는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단독이 처리됐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하는 속에서.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또 본회의 가고 표결이 이뤄서 통과가 되고 정부로 가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다시 또 재표결. 일단 이렇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표결까지 다시 왔다고요. 홍석준 전 의원님. 자, 지금까지 기자회견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반응까지 쫙 본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오늘 뭐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또 과거 사례처럼 또 가겠죠. 그럼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는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예, 뭐 저는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를 민주당이 강제시켜서 대통령께서 제의여구를 하면 예. 이번에도 좀 아슬아슬은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어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원칙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이제 분명히 이제 언급을 하셨고 예. 두 번째는 저희 당 국회의원들에는 트라우마가 지난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특검이 가는 것이 이제 탄핵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오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 찬성을 던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번 달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정교사라든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물론 108석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아슬아슬은 하겠지만 결국은 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영 전 의원님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판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보면은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예. 우리랑 같이 가기 어렵다. 같이 가는 순간 우리도 같이 사망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라는 거를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느끼는 의원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디커플링 전략으로 가야 결국에는 예. 국민의힘이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앞으로도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 아마 따르게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에는 또 친윤 의원님들도 친윤을 부정하고 이탈하고 내가 언제 친윤이었냐. 친윤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원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요. 결국에는 헤어져야 우리가 산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역시 이제 다른 전망이에요. 두 분이 다른 전망 해주셨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 어떻게 보면 나왔던 내용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몇 가지가 보였어요. 우선 첫 번째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다음 순방이면 이달 중순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가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입니다라는 설명이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어제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번호의 휴대전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자, 휴대폰 번호, 휴대전화 이런 얘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오늘 어떤 설명이 나왔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만간 개인 전화번호를 바꿀 예정이다. 아, 다른 번호 이제 바꾸겠다. 전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과 자유롭게 하던 걸 관리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요게 또 하나가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또 알려진 게 있습니다. 화면은 하나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알려졌습니다. 자, 강훈 전 비서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라인 뭘 하면서 약간의 뭔가 지적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강훈 전 비서관. 관광공사 사장직 지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아, 한국관광공사 사장 뭐 이런 거 지원했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본인이 지원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추가되면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 요거 두 분 전직 의원께 한번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야당으로서 신영영 전 의원님은 요 3가지 조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이것을 안 했으면은 사실은 자살골인 거죠. 어.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예. 저는 강훈 비서관의 자진 철회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요거는 좀 평가하신다는 거네요. 예, 이 정도? 긍정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라라는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는 정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고요. 사실 에이펙이나 G20를 이번에 가기로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예. 김 여사가 안 가시는 것도 만약에 갔으면 어쨌을까? 우리가 이전에 체코 순방 갔을 때 체코의 언론들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조명했습니까?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뭐 논문 조작 그랬던 예. 구설수에 오른 영부인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그러면 더 큰 이슈로 지금 국내 정치의 이런 복잡한 사안들이 해외까지 알려지게 되는 아주 망실신할 있는 마이너스 외교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은 이제는 XX라고 마음을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근데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판단을 아마 하실 건데 아마 계속해서 은둔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조용한 내조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지금 보면은 핸드폰을 없앤다고 하는데 전화번호 바꾼다.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 그러면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김건희 여사 등 여러 가지의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불기소가 되고 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자료들이 어떻게 나중에 조명이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일부는 정리가 되긴 하죠. 하지만 SNS의 아이디가 그대로면 카카오톡이든 다른 SNS든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그냥 SNS 문자 주고받고 사실은 대놓고 공식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많은 핸드폰으로의 그런 정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것까지 핸드폰 바꾼다고 하는 것이 절단 뭔가 차단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소속의 홍석균 전 의원님은 후속 조치 한 3가지 정도가 오늘 좀 알려진 거예요. 요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강훈 비서관이 뭐 한 거는 뭐 본인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살신성인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외교 순방까지도 못 간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사실 무슨 이익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90년대 초반까지도 영부인을 수행하고 안 하고 따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영부인하고 같이 안 다닙니다.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는 같이 다녔었죠.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최초로 영부인과 같이 이제 그 정상회의가 올 때 같이 다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처음으로 예. 영부인을 데리고 다니. 그 정도로 사실은 영부인이 국가 원수의 어떤 그 부인으로서 외교 정상 활동을 할 때 영부인만의 또 역할이 분명히 큰데 이번에 APEC과 G20 이런 어떤 다자 국가 정상회담 자리가 사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부인 간의 어떤 우정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지금 박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참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같은 휴대폰이요? 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면이 여기서 묻어나는데 보통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휴대폰을 완전히 이제 교체를 하고 하면은 대본에 뭐 나오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 즉 지금까지 뭐 했는데 뭐 딱 대통령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딱 자르는구나. 지금 법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뭐 이런 어떤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과거 인간적인 어떤 연을 통해서 또 연락이 오면은 사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대통령이 국민과 또 소통하는 창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뭐 이런 차제 그냥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전에 우리 신영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휴대폰을 뭐 은닉하고 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이제 비판을 지금 하는데 야 이게 뭐 하면은 또 이렇게 비판하고 뭐 하면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영부인을 마치 아무런 어떤 그런 혐의점도 없이 마치 그 범죄자 취급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좋은 건지 민주당도 이런 면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준 전원이 약간 호소를 야당에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 한동훈 대표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쭉 상황 좀 한번 정리해 봤고요.